3대 특검의 나머지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조갑특검이 있죠. 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번 의혹을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다만 특검 스스로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고 형태는 절차 위반 여부는 밝혀야 할 과제다라면서 의심 단계임을 시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 그대로 확실한 문건이나 특정된 이제 증언 같은 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게 확인되었다, 뭐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다 이렇게 확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이 이제 여론몰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 우리가 특검을 꾸릴 때는요, 특검이 조사하는 수사하는 범위가 쫙 이제 특검 처음 출범할 때 명시가 됩니다. 근데 거기에 여기에 대북 송금이란 단어 없어요. 통일교랑 다른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러면 이 특검팀은 본인이 원래 수사하는 그 목적이 아닌, 수사하는 사건이 아닌 것을 지금 갑자기 같이 추가로 수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걸 누가 지금 믿습니까? 네, 완전 표적 수사하는 거잖아요. 특검 법을 어기는 거라고도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와 관련된 뭐 일체의 어떤 수사라고 하지만 이게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와서 대통령실이 뭐 관여가 됐다? 정말 이것도 과연 누가 믿을까요? 보니까 이 조작 기소, 이름도 너무 많아서 너무 헷갈려. 조작 기소, 공소 취소할 뻔했어. 공소 취소 따로 있지. 이건 우리 조작 기소. 그다음에 국조위, 국정조사. 네. 많어. 여기서 계속 짜집기한 이 음성을 틀어가면서 아무리 조리돌림을 해도 여론이 움직이지를 않는 거죠. 왜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 형은 이미 대법원에서 다 종결이 됐고, 그렇죠. 대부분의 혐의를 다 인정을 해놨단 말이에요. 이 자체를 업기가 그러니까 이제는 갑자기 특검까지 움직여가지고 여기에 윤 전 대통령이 관련이 돼 있다라는 새로운 어떤 헤드라인을 또 지금 갖고 온 거거든요. 이렇게 계속 빌드업을 시키는데 어그로를 끄는 거잖아요. 누가 봐도.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과연 국민 누가 이제는 믿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그냥 하나잖아요. 대통령의 그 대북송금 사건만은 지우고 싶은 거잖아요. 대북송금 사건을 왜 그렇게 이토록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말도 안 되게 어그로를 끌면서 특검까지 다시 막 데리고 와가면서 어게인 특검 해가면서 이 죄를, 대북송금을 지우고 싶을까요? 이거 국제법 위반이잖아요. 근데 대북송금이니까. 뭐 명확하죠. 그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를 없애고 싶은 거고. 근데 그냥 사법 리스크 정도가 아니고 국제법 위반이에요. 네. 그리고 이거는 사실 제재.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유죄 판결이 난 거예요. 그런데 자꾸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나, 누가 개입하지 않았나, 이런 거는 사실은 본질을 흐리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본질을 흐린다고 해서 대북송금이 없어졌다, 뭐 이거는 전혀 아니거든요. 있었던 건데 이거에 대해서 본질을 흐리면서 계속 이렇게 본질을 흐려서 물타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저는 지금 이재명 청와대한테 진짜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이렇게 큰 돈 써가면서 특검을 지금 2번이나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자기네들은 보고서 안 받았을까요? 자기네들은 이 특검 관련해서 전혀 연락을 아예 안 할까요?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이 2차 특검에서 하는 얘기가 뭐 윤 정부 뭐 용산과 연결된 정황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정황. 근데 여기는 의심. 그러니까 증거라는 게 보여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왜 다 말밖에 없어? 난 진짜 궁금해. 그래서 그 증거를 좀 잡으려고 박상용 검사를 어떻게 저때도 불렀어요. 근데 선서를 안 한다. 선서를 왜 안 하냐 그랬더니 이거 지금 답 정해놓은 거 아니냐. 공소 취소하려고 지금 그걸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공소 취소 안 하겠다고 하면 내가 선서하겠다. 그랬더니 나가서 기다리라고 나가서 그랬어. 기다리라고 나는 하고. 70년대 무슨 교실인 줄 알았어. 말 안 듣는 학생 내보내서 나가 있어. 복도에서 손 들고 복도에서 있어. 손 들고 있으라고 그런 건 줄 알았어. 근데 사실 이거 이름 보면은 다 정해져 있잖아요. 이렇게 무엇을 하고 싶은지 정부와 뭐 무엇을 하고 싶은지 다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그걸 따라가겠어요. 네, 이거 박상현 검사가 선서를 안 한 이유에 대해서 본인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선서를 하려고 했대. 근데 전날에 제보를 받았다는 거야. 이게 국조특위 이거를 해서 본인이 선서를 한다는 거는 증언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증언을 하겠다. 내가 한 증언에 책임을 지겠다. 그래서 그게 증거가 되는 거잖아. 그런데 선서를 그래서 하게 되면 무조건 어떤 면에서 그냥 조작했냐고 그러면 조작하지 않았습니다 했을 거 아니에요. 할 거 아니야. 안 했으니까. 그리고 회유했냐 그러면 회유하지 않았습니다 할 거 아니에요.
너 거짓말 하고 있네. 위증죄가 위증죄. 돼요. 위증죄를 줘버린다. 그 목적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공소 취소의 어떤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을 해서 본인들이 그거를 현실화 시키려고 하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이 현장에 가가지고 내가 선서하는 순간 위증죄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걸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본인이 막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그걸 다 썼다는 거예요. 막 내가 이 사유서를 막 썼대요. 그러고 나서 여기 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선서를 하지 않으면은 하지 않는 이유를 말해야 된다. 근데 그걸 말하려고 하니까 마이크 갖고 오세요. 마이크 뺏으세요. 빼서. 똑같다. 빼서 그랬어요. 너무 마이크 똑같다, 뺏으세요. 지금. 나가 있어. 네, 이렇게 너무 나가 똑같다. 있어. 목소리 너무 근데 내가 이렇게 하니까는 너무 듣기 싫다는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렇게 해서 저분이 법을 이제 전공하지 않았어도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어서 그런가? 그러니까 그 법사위원장을 하고 계신 자체가 굉장히 부적당하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 장면이 어느 한 사람은 어떤 사건을 그리고 특정인을 함정에 빠뜨리고 함정에서 빼내려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함정에서 어떤 특정인을 구해내기 위한 작전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박성현 검사가 보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예, 그렇죠. 맞아요. 국힘에서 좀 영입 좀 하세요. 저희가 제2의 한동훈이라 생각할 거. 아니요. 여기 절대 안 하지. 아니요. 저희가 이 박상현 검사를 좀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그러면은 이렇게 마이크까지 뺏기는데 너무 여론이 편집된 것만 계속해서 쇼츠로 양치기를 하게 되면 박성현 검사가 너무 위험해지지 않느냐. 저는 사실 제가 이제 대표님께 건의를 드렸던 거는 우리 국민의힘 TV에다가 그냥 생중계로 우리끼리 그냥 국정조사위를 하자. 그때 말 못했던 거 우리한테 다 하시라라고 하자. 그렇게 우리가 건의를 해보자라고 얘기 다 그래서 됐었어요. 오늘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전에 좀 우리가 고민을 했던 건 뭐냐면 우리는 선의에서 박성현 검사를 그러니까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불의한 것에 대항해서 돕기 위해서 그렇게 손을 내미는 모든 것들도 민주당이 결국에는 거봐라 국민의힘이랑 짜고 쳤다. 오히려 쉴드 불가하게끔 박성현 검사를 더 극한으로 내몰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우리가 여러 번 좀 검토를 거쳐보자 그런 논의가 이제 있었던 거죠. 뭐 한동훈 언제 쪽이에요? 뭐 우리 박민식 장관한테도 그것도 당 얘기도 안 하고 인물로 골라라 했는데 여조에서 완전 밀렸는데 오늘 문화일보 헤드라인 못 보셨어요? 못 제가 봤습니다. 말씀드려야겠는데. 네, 말해주세요. 뭐 한동훈, 조국, 동반 뭐 사라진다 뭐 이런 거였는데. 그런 거 자꾸 언급해주지 마요. 나는 그러니까. 그런 이름 자체를 언급해주는 것 자체가 좀 부적절하다고 봐요. 그래서 웬만하면 얘기 그냥, 안 하는데 이름을 입에 말씀하셔서 올리지 않아야 나오길래. 돼. 지금 검색하다가 멈추셨어.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거 검색량 하지 마. 늘리지 마. 여기 문화일보에 있잖아요. 정치 동력 동반 하락. 그래서 최근에 이 부산 우리 저기 북구갑 여기 선거구 참 흥미롭습니다. 박민식 장관님하고 좀 있으면 그 AI 네, 수석 하정우 수석 수석 저지 또 너무 거론이 실망스러운 게 되더라고요. 이 정부 시작하면서 뭐 K 이니셔티브 막 맞아. 이러면서 뭐 다죽자 END 별의별 희끄무리한 이름 다 갖고 나오면서 AI 수장 이러면서 하정우 딱 이래가지고 뭐 연예인이라고 봤다가 되게 젊고 똑똑한 사람이다. 난 솔직히 기대 좀 했거든요. 뭐 좌든 우든 나라만 발전하게 해준다면 국가에서 맞아. AI를 이렇게 키운다면 맞아. 우리도 뭐 엔트로픽 막 맞아. 그런 이름 뭐 가운데 하나 세워보면 좋잖아요. 뭐 그죠. 기대할 그쵸, 만했죠. 뭐 네. KAI 뭐 이런 맞아. 식으로. 네. 근데 문제는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 거라고 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북구갑에 출마를 시키려고 준비 중이다? 이게 나올 얘기냐고요. 근데 지금 결국 보면 이재명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거의 재보궐에 다 나올 것 같아요. 저 사실 김남국도 그렇고. 너무 실망스러워. 그러려고 왜냐면 청와대를 올리는 것 말이죠. 같아. 이게 저는 이분이 AI 수석이 되기 전부터 그 커뮤니티에서 어떻게 활동하시고 이런 걸 다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래도 잘 하실 거라는 기대가 좀 있었는데 그렇죠. 다들 갑자기 그런 기대가 지금 뭐 부산 이야기 나오면서 저 좀 많이 실망했어요. 그게 그냥 나왔을까요? 그 전부터 준비 한번 해봐라, 뭐 여주 한번 돌려봐라 이러면서 마음이 콩밭에 가 있겠지. 지금. 여기 청와대에 머리가 있는데 발은 이미
부산 북구 그쵸. 갑에 갔어. 근데 그 이 정부에서 네. 그런 분들이 한두 명인가? 그래서 아마 하정우 수석이 세간의 비판을 피해서 본인이 북구 갑에 출마하면서 아마 국민 여러분께 선물을 줄 거예요. 어떤 우리 선물? 이재명 정부에서 당시에 출마하시면서 그 공약 중에 모두의 AI가 맞아, 있었거든. 맞아. 네. 재미나이 이용권 전 국민 보급. 어. 이런 식으로 주고 갈 수도 있어요. 이건 되게 현실 가능한 얘기 아니에요? 다 퍼주는데? 그 네이버 뭐 근데 그거 지금 GPT 무료잖아요. 몇 테라바이트 주나? 그런 거 지금 주나? GPT가 무료인가요? 네. 무료 그냥 유료 무료로 버전이 쓸수 있어요? 있고, 그러니까 유료 무료로도 버전이 쓸 수 있고. 있잖아요. 무료인데 그게 제가 돈을 주게 되면 한 3만 원 정도를 주게 되면은 그냥 더 데이터를 확대해가지고 봐준다 이런 건데 그러니까 그 이용권을 준다는 거지. 무료로 하는 거 말고. 아니 근데 저는 이게 백조 AI 얘기할 때도 계속 이렇게 질문이 뭐였냐면 그래서 AI가 왜 한국에 필요하냐 그리고 뭐 그러면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안보가 어떻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 동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럼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고 갑자기 이제 선거 그럼 나 이제 선거하러 나갈래.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백조 뭐 필요하면 쓸 수는 있는데 그래서 그것이 정말 이 나라의 뭐 안보와 우리가 뭐 어떤 이렇게 주권을 이렇게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거기에 대한 사실 정의도 명확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데 갑자기 북구 근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전재수 저는 입장에서 보면 러닝메이트니까, 하정우 예. 수석이 본인 지역구를 이제 가져가는 게 본인이 마음이 편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더라고요. 다음번에 다시 학교 후배래요. 네. 네, 네. 지금 동문이래요. 박상현 검사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다시 박상현 검사 얘기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님 어디 계십니까? 네, 지금 이제 법무부가 박상현 검사 직무를 정지시켜버렸습니다. 네. 수사 공정성 문제라는 이유가 있는데요. 보복성 조치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안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정말 감찰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뭘 잘못했는지도 밝혀지지 않았는데 일단 너 직무 해제. 이거는 보복성 인사 맞죠? 뭐 달리 어떤 설명이 더 필요합니까? 네, 이게 수사에 대한 압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상권 분립이 전혀 안 되고 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독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직무 정지를 할 수 있는지 사실은 이렇게 너무나도 권한을 많이 이렇게 침해한 거고 그럼 수사의 중립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담보하거나 이렇게 믿고 이렇게 수사가 중립적으로 진행이 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과정 자체도 그러니까 시작부터 공정하지 않은 건 알고 있었는데 그럼 그 과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정하다라고 믿고 바라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 이렇게 국회를 거의 독식을 하고 나라를 쥐락펴락하는데 그 한 자리 더 차지하기 위해서 뭐 청와대 사람 끌어내려가지고 출마시킬 생각하고 있고 이걸 어떻게 이 사달을 어떻게 막아야 될까? 진짜 갑갑하네요. 보고 있으면은 뻔히 보이잖아. 맞아요. 뻔히 생각하는 구조가 보이고 계획이 보이고 목표 지점이 딱 보이잖아. 근데 이거를 막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너무 한심스럽고 그 박상현 검사를 증인대에 세워놓고 증언 선서를 하지 않고 뭐 이렇게 본인의 그냥 법적 도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민주당 의원들이 뭐 뭘 배웠냐고 막 호통치잖아요. 이게 저도 의회에 있어봤지만 이거는 국회랑 의회랑 뭐 차원이 다르다 그럴지라도 어깨에 힘들어가고 공무원들 호통치는 구조는 다 비슷한 것 같아. 뭐 자기가 뭐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법의 구조를 이해하고 본인들이 이 자기들이 국조의 특성 자체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스스로 파악을 한다면 저런 언행을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선량한 국민들만 자꾸 속아 넘어가게 되고 이러면서 계속 그냥 개파 분열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참 안 좋은 정치 문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정말로 이렇게 먹혀가지고 공소 취소나 뭐 축소 같은 경우로 가게 된다면 결국 북한이 우리 정부에 약점을 지는 결과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안보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근데 사실은 이 공소 취소가 어디에 쟁점이냐라고 봤을 때 그 쌍방울이 대북 송금을 한 그 800만 달러 자체는 이제 법원에서 인정을 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건 그 북한 인사에게 건넨 그 70만 달러가 문제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박상현 검사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에서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이화영의
의견이 진술이 번복이 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결론만 보자면 800만 달러를 전달한 건 맞아요. 근데 이제 그 내용 사이에 어떤 정보, 그러니까 외교 안보적인 내용들의 사실관계 여부 때문에 지금 공소 취소를 하냐 마냐라고 가고 있는 사안인 건데 이 사안이 북한에서 봤을 땐 너무 웃기죠. 우리나라가 얼마나 웃겨 보이겠어요. 근데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이 유감 표명까지 했어. 그래서 인정까지 받았어. 그럼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뭐가 이해가 안 되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니까 대한민국 내에서 본인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거의 다 배척을 해냈잖아요. 예를 들어 민주당 내에서도 배척해왔고, 그리고 그 본인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마음에 안 든다고 탄핵까지 시켜서 자기가 그 자리를 뺏은 사람이에요. 근데 북한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유화적인 제스처를 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돈도 보낸 정황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요리하기 좋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만만해 보이겠어요. 중원 때에 세운 거랑 비슷한 효과가 나타났는데 이번에 유감 표명했잖아요. 뭐 민간에서 무인기 날아간 거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했을 때 김여정 부부장인가요? 이분이 리재명 솔직하고 대범하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김정은이 했다라는 거잖아요. 에비나이. 그 얘기를 했다는 것을 네. 전달했다. 네. 아주 솔직하고 대범하다. 하지만 우리랑 대화할 생각은 하지 말라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되게 그러니까 잘하신다. 본인 그 할 의사는 표명하면서 은근히 칭찬해 주는 거. 그러니까 댓글이 막 우리 대통령이 너무 잘한다. 대화를 시도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대화는 시도하지 말라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별 소득은 없는데 그냥 관계가 좋은 것처럼 포장이 되어버리는 이 현상 너무 약이 오르는 거예요. 이 뉴스를 보고는. 그러니까 우리가 트럼프가 호르무즈에 뭐 파병 요구를 했을 때 우리나라 국익이 무엇인지부터 우리가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북한에 유감 표명을 했을 때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김정은의 인정, 그 이후에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라는 거죠. 거기서 날아오는 거에 대해서는 표현하는 게 없고 우리 쪽에서 어떻게 실수로 날아간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말이 좋아 유감이지 이거는 사과 비슷한 거잖아. 유감이란 단어를 예전에 썼던 선례가 있나요? 우리 그러니까 대통령 중에? 노무현 때 대통령이 딱 한 번 쓰셨다고 했는데 그거는 네. 이제 북한에 대한 유감 표명은 아니었다라고 오늘 기사에서 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거의 최초의 없어요. 유감 표명인 네. 거죠. 그러니까 저런 식의 칭찬 아닌 칭찬을 하는 게 이거 진짜 뇌피셜인데 뭐 받아 먹었으니 저런 소리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김정은을 제발 나도. 모시고 와서 국조위에 좀 세워보라고 잠깐이라도 좀. 그 제가 사실은 이 박상용 검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뭐 조작 기소 국조위 막 열리고 이름 진짜 어려운 게 정말 너무 많다. 너무 많아서. 진짜 현타가 와요, 진짜. 네, 근데 적어놓고 해요. 적어놓고. 네,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우리나라에서 왜 이럴 일이지? 왜냐하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법원까지 판결 난 게 있잖아요. 이거 그쵸.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찌지고 볶고하지 마시고요. 빨리 그냥 미국 가세요. 갈 필요 없이 이메일로요. 그 Department of Justice 있잖아요. DOJ에다가 국무부 그다음에 그 해외 자산 관리국이라고 오펙이 또 있어요. 거기다가 이거 사건 번호하고 판결문하고 이거 영문으로 AI 써가지고 바다다 한 다음에 국제법으로 기소를 그냥 하세요. 이거 신고를 하세요. 위반 신고. 그러면 미국에서 너 좀 와봐라. 무슨 일이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박상용 검사 그냥 미국 가세요. 이거는 국내법 문제로 해결이 안 되면 그냥 저는 그러네. 국제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미국 가세요. 여기 단미03님이 입금됐네. 입금됐네. 됐어. 이러시는데 이거 의심하고 또 남을 만한 상황들이 북한이 얼마나 우리나라를 우습게 보겠어. 와 저것들 막 저렇게 백날 싸움 뭐해. 결정적인 그러니까 증언이 없는데. 그렇게 인정을 받고 뭐 북한이 예를 들어 포라도 안 쏘고 그리고 우리하고 뭐 이제 대화의 준비라도 되어 있고 라고 한다면 조금이라도 어디 이해할 요량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익에 어떤 게 도움이 되길래 지금 이렇게 가는 것인가 대통령이. 저는 그 의문이 계속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대통령이 우리나라 국익에 관심이 있는지가 의문인데요. 그리고 사실은 이런 식의 저자세를 하면 할수록 북한은 대한민국과 직접적인 대화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의사결정권자가 아니라는 걸 너무 명확하게 알기 문재인 정부 때문에 때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북한은 한국은 그냥 바이패싱하고 미국과 직접적으로 대화를 하고 싶어 하는 거지 한국이 이런 저자세로 가면 갈수록 북한은 그냥 한국 우습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익, 지금 대통령이 생각하는 국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국익과 굉장히 다를 수 맞아요. 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휴스턴 총영사도 얘기를 했지만 국익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고 국익을 생각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추경을 함부로 할 수도 없는 거고 국익을 생각한다면 북한을 대하는 제스처도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대통령이 생각하는 국익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국익이 같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뭘 해야 되냐면 본인들이 생각하는 대북 정책을 좀 제대로 발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방향에 대해서 차라리 국민들한테 좀 이해를 시키거나 그러지 않으면 지금 계속 이렇게 저자세로 가다가는 저는 문재인 정부 때보다 더 심한 모양새로 끝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렇게 위성락 안보실장 같은 경우와 지금 정동영 통일부 장관인가요? 맞아요. 굉장히 자주파와 네. 동맹 그렇죠. 가죠. 굉장히 네. 엇박을 내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성락 안보실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저는 이렇게 잘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많다고 봐요. 그런데 자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딴소리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대체 대한민국의 안보는 북한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이렇게 엇박을 내고 있는 것도 사실은 좀 큰 문제지 않나. 네, 그리고 이 대북 문제는요, 솔직히 좀 그래요. 진보 정권에서 이 대북 문제를 논하잖아요. 그럼 국민들은 안보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잘 공감대가 형성이 잘 안 돼요. 그런데 보수 정부에서 이 안보 문제, 특히 이 북한과 대북 문제에 대해서 협상을 하거나 논의를 하면은 차라리 북한 입장에서도 그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네, 기본적으로 안보를 베이스로 놓고 그렇죠. 대북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잘 돼야 됩니다. 네, 대북 문제부터 안보 문제까지 좀 짚어봤습니다.